공수도 꺼내시고 필기노트 꺼내시고요. 필기할 준비하시고. 야, 유진아, 빈손으로 왔니? 빈손으로 왔어? 가방에 뭐 들어있어? 김밥 싸왔어? 이 새끼 무슨 노트도 없고 책도 없고. 이씨. 자, 오늘은 유리함수 갑니다. 자, 유리식 먼저 시작하는데, 유리식이 뭐냐면 유리수의 형태로 생긴 식을 유리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항식의 형태를 가진 걸 유리식이라 부른다. 알겠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나 분모가 다항식이어야 유리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얘가 1차 이상 오시면 유리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유리식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뭐만 할 줄 아시면 되냐면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유리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유리식 더하기 유리식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즉 분수 더하기 분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분수 더하기 분수는 원래 어떻게 계산해? 통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유리식 더하기 유리식은 통분을 하시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분의 B라는 유리식 더하기 C분의 D라는 유리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면 통분해서 AC로 통분하신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고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리식 곱하기 유리식. 분수 곱하기 분수 계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분수 곱하기 분수 어떻게 계산해? 뭐 먼저 해? 딱 보고. 분수 곱하기 분수는 딱 보고 뭐 먼저 하세요? 교래야, 뭐 먼저 해? 아. 지난 시간 거 이어서 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드라이기 왜 가져가셨대? 여기 있네. 여기 분수 곱하기 분수 뭐 먼저 계산해? 뭐부터 해? 아니 너 말고. 왜 뭐? 야 3분의 4 곱하기 2분의 6이 있어. 2분의 6 하지 말고 2분의 9가 있어. 뭐 해? 뭐 먼저 할 거야?
약분 먼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알겠어? 분수 곱하기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유리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라 그랬어요. 그죠? 얘가 만약에 그냥 어떤 다항식분의 어떤 다항식의 형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약분을 한다라는 얘기야.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찢은 다음에 공통 인수들끼리 약분을 해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인수분해.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게 유리식 곱하기 유리식의 계산입니다. 알겠어? 이해돼? 어려운 거 있어?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알겠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보면 만약에 어떤 유리식이 있는데 유리식의 형태는 뭐라 그랬냐면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라 그랬어. 근데 얘를 따져보니까 분자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가 분모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가분수의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분자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가 분모에 있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크다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분수 중에 가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가분수는 계산할 때 내가 따로 신경 써줄 게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매우 유리해. 근데 뭐에 불리해? 가분수는 뭘 하기에 불리해? 뭘 하기에 불리할까? 잘 봐. 분수라는 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A를 B로 나눠볼 거다 해서 나온 게 분수잖아. 그지? 이해돼? A라는 숫자를 B라는 숫자로 나눠볼 거야 라고 해서 튀어나온 게 분수예요. 이해돼? 그런 애매한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 유리수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3을 2로 나눈대. 나눌 수 있지 다? 요렇게 쓴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3을 2로 나눗셈을 직접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 3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몫이 얼마야? 1이죠? 나머지가 얼마야? 0.5, 2분의 1이지. 그지? 즉 무슨 얘기냐면 나눗셈을 진짜로 할 거면 분수를 가분수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분수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가분수는 귀찮은 게 아니라 귀찮아서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매우 유리한데 결국에 가분수가 불리한 게 어디냐면 이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기에는 매우 불리하지. 이해돼?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얘가 대충 얼마일까를 눈으로 보고 바로 아는데 매우 불리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리식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서 가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수행을 해주셔야 되냐?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오케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원래 있던 유리식을 분모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몫을 따로 더해 주시고 나머지를 분자에다가 쓰는 차수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이 짓거리가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 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짓이야.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분모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분자, 몫은 따로 해두는 대분수로 바꾸는 작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알겠어? 언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가분수의 형태면. 여기까지 이해돼? 네. 여기까지 했으면 유리함수 계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 들어간다.
유리 함수. 1차 함수는 함수의 식이 몇 차? 1차. 2차 함수는 함수가 몇 차? 2차. 그럼 유리 함수는 함수가 무슨 식이면 돼? 유리식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리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유리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유리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냥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배우는 유리 함수는 1차식분의 1차식까지밖에 안 배워. 알겠어? 원래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전부 다 유리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배우는 유리 함수는 유리식이 1차분의 1차까지밖에 안 배워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유리 함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가장 쉬운 유리 함수야. 알겠어? 이거 몇 살 때 배우게? 중1 때 배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에 무슨 함수라고 배워? 반비례 함수라고 해서 배워요. 그죠?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지? 그래프가 왜 이따구로 생겼을까?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모양이 왜 있다고요? 야, 효래야, 모양이 왜 있다고요? 얘는 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맞추면 하나 지워준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그냥 점 찍어보니까 연결했더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특별한 이유가 어딨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딨어? 그냥 점을 찍어서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잘 봐야지. 이 부분은 왜 특별하냐면 잘 봐. 이 점 있지?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 0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이 함수는 Y축에 붙을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전혀 없다고 배웠어요. 그죠? X축에 붙을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그럼 잘 봐. X에다가 0을 못 넣는다는 소리야. 그지? 왜? 분모에 X가 있으니까. 분모에 0 넣으면 안 된다며. 그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잖아.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똑같이 0을 향해서 X 값이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X 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함수 값이 이렇게 내려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를 표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면 X 값이 있고 그에 따른 Y 값이 있을 때 자, Y는 X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0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0보다 조금 작은 수, 뭐 마이너스 10의 10제곱분 죄송합니다 아버지. 0보다 진짜 조금 작은 수지, 그지? 마이너스 10의 10제곱분의 1 X값에 집어넣으면 Y값으로 얼마나? 마이너스 10의 10제곱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보다 더 작은 숫자 마이너스 10분의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Y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지. 그지? 0보다 진짜 많이 작은 숫자 마이너스 100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1이에요. 그죠? 0보다 진짜 엄청 작은 숫자 마이너스 10의 10제곱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0의 10제곱분의 1이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뭐 할 거냐면 0은 못 넣으니까 함수값이 없겠지. 그지? 0보다 진짜 조금 큰 숫자 한번 넣어볼게. 10의 10제곱분의 1 넣으면 함수값이 10의 10제곱이야. 그죠? 얘보다 조금 더 큰 숫자 10분의 1을 넣어봐. 그럼 10이야. 다음에 10을 넣어봐. 100을 넣었네. 100을 넣어봐. 그러면 100분의 1이죠. 다음에 진짜 큰 숫자 10의 10제곱을 집어넣으면 10의 10제곱분의 1이야. 이해돼? 잘 봐.
x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큰 수에서 엄청나게 큰 수지 얘는 10의 10제곱이라는 건 1하고도 0이 10개나 붙어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수예요. 얘는 0에 진짜 가까운 숫자지. 그지? 이해돼? x값이 양수 쪽에서 엄청 큰 수에서 엄청 작은 숫자 0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 함수값이 어떻게 돼? 증가를 해요. 요 방향으로. 이해돼? 그러면 x값에다가 진짜 작은 숫자야. 그지? 1하고도 0, 10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진짜 작은 숫자인데 진짜 작은 숫자부터 0에 가까운 숫자를 요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이해돼? 똑같이 0을 향해서 함수값이 요렇게 모이고 있는데 누구는 증가하고 누구는 감소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영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애들을 보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 그죠? 0의 왼쪽에서 오는 애들을 보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어. 그럼 0에서는 얼마야? 정해졌어?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이랑 왼쪽에서 오는 애들이 다르잖아. 우리가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함수값들이랑 이 점의 왼쪽에서 오고 있는 함수값들은 항상 같은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그지?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값은 증가하고 왼쪽에서 오는 함수값은 감소하니까 0에서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가 분모에 있을 때 분모에 0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x가 0일 때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걸 부정이라고 그러고요. 부정이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이해되시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극한이라 부르고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왼쪽에서 오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 여기서 왜 극한이라는 얘기가 붙었냐면 0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죠? 0을 집어넣을 수 없어. 근데 0이랑 진짜 가까운 숫자는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 진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얘기가 붙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x에다 0을 못 집어넣는 이유랑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라고.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